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예술감독 권은비입니다. 오늘 전시해설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한현심 선생님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전시 공간인 민주인권기념관이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전시를 통해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조작된 죄, 기획된 죄를 묻고 사람들의 시간, 생각과 몸을 감금했던 불편한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를 반으로 갈라 이분법적으로 검열하고 편가르고 구별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 감금된 것들을 찾아 말과 말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 발화되지 못한 시간과 공간 사이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시는 싸우는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인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의 말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파생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언어들을 뜻합니다. 지배 권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가둔 세계, 무지와 폭력의 언어들로 가득한 세계들을 목도했을 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국가보안법 관련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싸우는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에서 컬러 사진으로 변하는 사진 속에는 도망치지 않고 국가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전시는 거대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역사의 어느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따라서 이 전시는 결국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세계,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생각의 자유가 감금되는 세계를 뚫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용기 있는 말들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시는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된 세계를 터뜨릴 말들을 모아 관객들이 읽고, 보고, 듣고, 쓰고, 사유하고 해석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하찮은 타인일 뿐인 우리지만 아주 작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타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봤으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세계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인권기념관은 과거 남영동 대공부실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신문했던 장소입니다. 검은벽돌 건물 5층에는 다른 층과는 다르게 좁고 작은 창문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람들을 가둬둔 채 신문했던 조사실이 빼곡히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 들어서면 관객들은 12개의 문들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2개의 문, 12개의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미술 작품은 이번 전시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 과거 남영동 대공부실 5층 공간에 촘촘한 문들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이 문을 통해 이번 전시의 제목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처럼 감금된 세계, 감금된 공간과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감금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닌지 질문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각각의 문들에는 12개의 질문들이 써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나요? 국가는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나요? 법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차별 없는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폭력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나요? 진실은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나요? 평화는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나요? 판결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상처는 어떻게 안아줄 수 있나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된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기 전 한 명의 여성이 옥상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주인권 기념관 옥상에 설치된 1인 시위 조형물은 박용수 사진기자님이 1990년에 촬영한 흑백 사진 속에 한 사람을 따와 만든 조형물입니다. 한 여성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5층 전시장은 이번 전시의 일부인 여성 서사로 보는 국가보안법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 입니다. 이곳에는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여성 11명의 경험과 삶을 각 조사실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역사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삶의 기억을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11명의 구술자들의 구술집은 11명의 낭독자들이 읽어주셨습니다. 낭독자들은 소설가, 배우, 가수, 래퍼, 변호사, 문화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5층 전시장은 과거 남영동 대고문실이었을 때 많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당사자들을 가두고 신문했던 장소입니다. 11명의 구술은 11개의 방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에서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구술집과 구술집을 낭독하는 낭독자들의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곳이 어딘지 모른 채 감금되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과거 신문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느끼며 11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11명의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정순년님의 구술집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춤을 출 거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순년님의 구술집 낭독은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낭독해 주셨습니다. 정순년님은 따님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뒤 민가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구술집을 읽어보면 담대하면서 용기 있는 정순년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정순여 84세. 13세 병든 아버지와 군에 간 오빠를 대신해 돈을 벌기 시작했고 15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홀로 서울에 상경했다. 그가 모은 돈으로 고향에 있던 가족들은 밥을 먹고 논을 샀다. 24시 되던 해 종로 한복판에서 4.19를 맞이했다. 총소리에도 움츠리지 않고 이승만 하야를 외쳤다. 쏟아지는 인파에 떠밀려 벗겨진 신을 줍지도 못한 채 맨발로 행진했다. 배움의 기회는 적었지만 옳다고 생각한 일에 두려움은 없었다. 26 혼인 후 고향에서 살다가 30대 중반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5아이를 길러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자녀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첫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후 딸을 구명하기 위해 민가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만났고 수많은 학생들과 연결됐다. 엄마들은 데모하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연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두려움 없이 앞장섰다. 딸의 수감 생활은 6개월로 끝났지만 정순여의 인권운동은 36년째 계속되고 있다. 체록자 홍세미. 때 2019년 여름. 장소 민가협 사무실. 지어진 지 55년 된 아파트 6층. 공간과 가구들은 먼지 하나 없이 멀끔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 구형 모니터, CD 플레이어가 놓여 있고 벽마다 서류철이 빼곡하다. 방 한 구석에는 피켓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된 세계. 1982년 대학에 입학한 큰딸은 노동운동을 했다. 공장의 위장 취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여공들을 가르쳤다. 나라는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딸의 활동을 간첩으로 규정해 감옥에 가두었다. 연행된 곳 서울대학교, 수감된 곳 인천교도소. 많이 다쳤지. 싸우다가 한쪽 눈도 멀었잖아. 노태우 수사 사건 때 서울역에서 종이에 내용을 써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말로 하면 소문날까봐 써서 돌린 거야. 돌리고 숨었다가 몰래 나와서 다시 돌리고 그랬지. 한 사람이 현수막을 내걸길래 내가 막 뛰어나갔는데 경찰이 막았어. 그러니까 어째 그 자리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지. 노태우 구속하라. 수사사건 조사하라. 그때 갑자기 체로탄이 날라왔어. 왼쪽 눈에 맞아서 눈을 못 뜨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급히 나를 데리고 다방으로 갔어. 촛불을 켜니까 이제 눈이 떠지대. 딸 데모하고 다니지, 아들도 그러고 다니지 하니까 내가 입원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치료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다친 눈이 아예 안 보였어. 그래도 그냥 돌아다녔어. 지금까지 눈 한쪽 가지고 살았어. 애들한텐 얘기 안 했어. 나만 알고 있지.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애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겨. 나 때문에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건 애들 가슴에 못 박는 거지. 아무 말 안 하고 지금까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대신 우리 애들이 교도소는 갔다 왔어도 안 다치고 건강해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복이야. 지금도 안 아픈 데가 없어. 관절은 다 다쳤지.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도 다쳐서 수술하느라 한 달인가 병원에 있었어. 그런데도 태어나면 또 나갔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 미치니까 할 수 없어. 그때 다리랑 허리랑 다 다쳐서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되었네. 그 난리를 다 겪다 보니까 84이 됐어. 인저 싸우다 늙어서 눈도 멀고 몸뚱이도 다 다쳤지 뭐요. 국가보안법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잖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가지고 다 잡아가지. 이걸 철폐해야 억울하게 잡아가덜 안 할 거 아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50 때부터 떠들었는데도 안 됐어. 그때부터 엄마들 모이면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소리를 지르고 별짓 다 해도 안 돼.
결국 지금까지 끌어나왔는데도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돌아가는 게 그냥 답답하지. 민가업에서 엄마들이 싸운 지 40년이 다 되어가. 참 오래도 싸웠어. 우리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있으니 우리 엄마들이 그 뒤를 이어서 싸운 거야. 이것만 생각해서 지금까지 무교 집회에 나오는 거지. 다른 생각은 없어. 우리는 할 일을 거진 다 해놓고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활동을 틈틈이 하면 되잖아.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안 당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 더 이상 아무도 안 당해야 한다. 이 생각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없어. 이 활동하면서 보람되거나 좋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맨날 우울하지.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좋을 텐데 여적지 있잖아. 그러니까 안 좋아. 폐지 안 하면 누구든 다 당할 수 있어. 누가 또 당하고 누가 또 당하니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근한이 구속되고 장기수 풀려나고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없잖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잖아. 국가보안법을 철폐 안 하면 맨날 내 가슴에 맺혀 있을 거야. 이 긴 세월에 시원한 게 없어. 나는 죽을 때가 됐잖아. 죽기 전에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걸 봐야 하는데 말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 자리에서 춤을 추지. 엄마들하고 집회 대신 침묵게 하고 춤을 출 거야. 이상. 이번 전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의 전시 제목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금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는 미래형으로서 이번 전시의 슬로건입니다. 전시장 5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했던 곳입니다. 이 공간의 부끄러운 역사,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억압된 세계를 주체적인 언어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5층 전시장 바닥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4층) 전시장은 국가보안법의 7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9개의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내용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전시장 전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1991년 박용수 사진기자님이 촬영하셨던 기록입니다. 사진 속에서 저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은 당시 민가협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때도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감금된 생각들은 대검찰청 공안자료집에 기재된 이적 표현물들의 목록입니다. 1974년부터 1996년까지 판례상 공식적으로 이적 표현물이라고 규정된 것들 중에는 막스의 자본론, 백기환, 리영희님의 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공식적 이적 표현물 판례만 4천여 개가 넘습니다. 인쇄만 10m에 달하는 이 수많은 이적 표현물들의 목록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생각의 자유는 진정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총 3파트로 국가보안법의 72년의 역사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열적인 역사를 보여주기보다 72년 동안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72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연대기에서는 총 9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수십, 수백, 수천의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중요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의 한정된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의 사건을 추려야 했습니다. 민변의 국가보안법 사건 분석팀은 총 9개의 사건을 골라 분석하였고 보시는 내용은 바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은 이른바 제1동포 간첩 사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로 고문하고 감금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서 검사와 고문기술자가 어떻게 기획된 조작 사건들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전시 공간은 민변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기증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자료 중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료관의 사건 파일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책장 속에 사건 번호와 사건명,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한 개인들을 얼마나 괴롭혀왔고 또 그러한 개인들이 수십,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은 어찌 보면 재난에 가까운 형벌을 수만, 수천의 개인에게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 분석을 해주신 송상교 변호사님은 특별합니다. 24살의 법학도가 충무로의 어느 건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고 홍제동 보안본실에 감금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뒤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변론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됩니다. 바로 송상교 변호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인터뷰 영상은 송상교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긴급 구속되었던 충무로의 어느 건물에서부터 옛 홍제동 보안본실, 현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해설서인데요. 황교안 저자의 대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꽤 두꺼운 이 책에는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필요성에 대해 기소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해 각 법 조항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이번 전시 1층에 마련된 말의 세계의 전시 참여 방법은 관객이 국가보안법 법령을 들으며 저항의 의미로서 나희덕 시인의 시 파일명 서정시를 필사하여 걸어두고 갈 수 있도록
구성된 방입니다. 필사한 글을 하단에 참여 관객마다 원하는 저항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이 공간은 적극적으로 이번 전시에 개입하는 곳입니다. 이번 전시의 1부, 여성서사로 보는 국가보안법과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에서 관객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보고 들었다면 이곳에서는 필사를 통해 쓰는 행위를 통해 저항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는 문학적으로 이번 저희 전시의 의미를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구의 마지막처럼 관객들이 필사를 마친 후 문장들 사이로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든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수백, 수천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긴 72년의 역사를 모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사건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변호사,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만든 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모습과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4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준 전시입니다. 비록 코로나 감염 상태의 악화로 애써 준비한 전시를 관객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시의 모습을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 감사하게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가 함께 만들어주셔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 힘을 보태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예술감독 권은비였습니다. 수어 통역에는 한현심 선생님이었습니다.